문제도 이제 미트디트 기출인데 미트디트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서 속도상수 관련해서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제입니다. 초반기 나왔던 문제인데 요거 가지고 헤맸던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선생님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 AB가 반응물이고 그 다음에 CD가 생성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설라문에 각각 뭘 줬냐면 소문자 K, 소문자 K. 자, 이 소문자 K 뭐라고요? 속도상수. 근데 여기에 저 F가 쓰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F. 보이세요? F? 얘는 뭐 줄임말이냐면 forward. forward가 무슨 뜻이에요? forward. 앞으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KF가 또 어떻게 쓰이냐면 정반응 속도 상수로 쓸 때 KF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것에 대해서 여기 난데없이 R 나와 있죠. R 보이세요? 얘는 뭐 줄임말이냐면 reward.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reward에는 또 명사로 쓰면 어떤 뜻이 있어요? reward에서 또 명사로 쓰면 어떤 뜻이 있어요? 보상이라는 뜻이죠. 보상은 이게 거꾸로 오는 게 보상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부사로 쓰면 거꾸로인데 명사로 쓰면 보상이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거꾸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는 무슨 평형상수겠어요? 얘는 역반응 평형상수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이 AB가 반응해서 CD가 되는 게 정반응이고 CD가 반응해서 다시 AB가 되는 게 역반응인데 그때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 정반응 속도가 이 문제에 국한해서 이렇게 된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AB 앞에 화학양론계수가 각각 얼마죠? 1, 1이죠. 그런데 앞에 붙어 있는 화학양론계수는 항상 반응식상에 이 농도의 차수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응에 따라서 이게 2, 1이어도 3, 4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학양론 계수가 일반적으로 이 반응에 주어져 있는 요 차수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아예 그냥 반응물 AB로 만들어지는 반응의 정반응 속도가 그냥 얼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1, 1이어서 1, 1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수가 차수가 된 거냐라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연히 1, 1이 1, 1이 된 것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문제의 특징상.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걸 구해라가 아니라 이걸 줬고 이걸로 문제를 풀어보라는 얘기죠. 역반응도 마찬가지예요. CD가 AB를 만들어내는 역반응 속도 역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는 난데없이 어떤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느냐. 바로 짜잔. 온도에 따른 반응 속도 상수의 실험 결과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온도가 그대로가 아니라 역수로 나와 있고 속도 상수도 앞에 로그가 붙어 있죠. 그러면 온도 역수와 로그 K 사이에 중요한 함수 관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 자, 이거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 돼.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오호라 요것을 X축에 도시하고 그 다음에 얘를 Y축에 도시하면 저 그래프상에서 이 값이 뭐다? 이게 뭐다? 이게 바로 그래프의 직선의 기울기다. 아시겠죠? 요거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요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요 그래프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 그 다음에 요 그래프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뭐 직선이 나와 있고 온도의 역수와 로그 K가 있으면
그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각각의 직선에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호라 이것은 역반응이구나 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A는 뭐겠어요? 바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정반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얘는 뭐겠어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요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와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바로 요렇게 된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맞습니까? 맞죠? 이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대소 비교할 때 되게 야리까리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마이너스 띄워버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쪽이 그래프 기울기가 더 급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여서 대소 비교하기 애매한 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까지 고려해서 대소 비교하면 이쪽이 기울기가 큰 거고 이쪽이 기울기가 작은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아리까리 하잖아. 그냥 완만하다 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고. 알겠죠? 완만하다 급하다. 그러면 완만하고 급한 게 바로 시각적으로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역반응 쪽 그래프 기울기가 더 급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금세지. 윤지수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에 비해서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가 지금 여기서 더 큰가 보구나. 이걸 알 수 있다 이란 말이지.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됐죠? 고다.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는 또 이제 어떤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다시 그림이 이렇게 안 그려져 잘. 자, 이런 식으로다가 반응 진행 정도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반응물이 닉이야. 반응물이 A, B고 생성물이 C, D잖아.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반응물 A, B하고 생성물 C, D를 요렇게 에너지 준위에 따라 그리면 이때 여기에서 이 반응물에서 생성물까지 짜자자잔 요까지 변화 요거를 델타 HR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이세요? 요 델타 HR 이걸 부르는 이름이 뭐였지? 델타 HR 이게 부르는 이름이 뭐였지? 바로 리액션 엔탈피 체인지였다고.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반응 엔탈피. 알겠죠?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할 때에
그 활성화, 그러니까 변할 때 에너지 관계를 반응 엔탈피라고 했다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이 반응 미케니즘 상에서 뭐를 하나 가정을 하냐면 바로 전이 상태를 하나 정하는데, 이 전이 상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전이 상태가 얘를 이제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바로 반응이 가능할 수 있는 장벽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전이 상태가 뭔지는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할 건데, 여하튼 이 전이 상태를 토대로 이 반응물이 이 전이 상태를 지나서 짜잔 이렇게 생성물이 된다. 뭐만 아시겠죠? 생성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지. 무슨 말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EF가 뭐야? 이게 EAF가 뭐야? 무슨 반응 활성화 에너지? 무슨 반응 활성화 에너지? EAF가 뭐야? 무슨 반응 활성화 에너지?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지? 그러면 정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반응물 상태를 요렇게 전이 상태로 변화시키는 활성화 에너지를, 요거를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는 뭐냐? 그거는 바로 생성물을 전이 상태까지 변화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 요걸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라 한다, 이런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장벽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했잖아. 그래서 저 전이 상태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반응의 장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내가 뭘 또 잘못 썼어요. 얘는 리월드. 알겠죠? 그래서 반응물이 장벽까지 갈 때 필요한 에너지를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 생성물이 장벽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가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 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요거와 요코 사이에 어떤 수리적 관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수 있겠어요?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 사이에 어떤 수리적 관계가 성립합니까? 바로 짜잔, 요렇게 할 경우 여기서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을 성립을 시키면 여기서 이리 가는 것은 반응물에서 전이 상태까지 갔다가 전이 상태에서 다시 생성물이 되는 건데, 그 변화는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 방향의 반대가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뺀 게 이게 되겠죠? 알겠죠?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런데 지금은 둘 중에 어디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지? 여기가 더 크지? 여기가 더 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로 지금 주어져 있는 관계에 의하면 얘보다는 이게 더 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반응 엔탈피 변화가 음수다. 무슨 반응이죠? 반응 엔탈피 변화가 음수다. 무슨 반응이죠? 바로 엑소더믹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엑소더믹, 우리말 번역 발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흡열은 엔도더믹입니다. 어근의 뜻은 엔도라는 뜻은 안으로라는 뜻이고요. 썸이라는 뜻은 열이라는 뜻입니다. 엑소라는 뜻은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근 그대로 번역하면 열이 밖으로, 그러니까 발열, 알겠죠? 열이 안으로 흡열, 알겠죠? 자, 다 썼어요? 윤지 씨 다 썼죠? 썼죠? 자, 지운다. 지우자. 그래서 지금의 결론만 남겨두면 지금은 발열이었다. 그 다음 두 번째 2. 자, 두 번째 2는 문제에서 이제 난데없이 또 뭘 묻고 있냐면 평형상수의 대소를 물었어요. 평형상수의 대소 아시겠죠? 평형상수의 대소. 자, 그래서 이제 평형상수는 사실 또 누구의 함수죠? 평형상수는 누구의 함수죠? 온도의 함수죠. 온도 함수. 그래서 이때 제시되어 있는 온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때 잘 보시면 둘 중에 어디가 고온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둘 중에 어디가 고온이에요? 역수를 취한 거라서 작을수록 고온이죠. 그죠? 작을수록 고온이죠. 그 다음에 이게 저온이죠. 됐나요?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온도가 T2에서 T1 이 조건에서 저기에 있는 짜잔 요 반응의 평형상수 요 값이 1 하고 어떤 대소관계가 있는지 요거를 묻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자,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주어진 반응에서 평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형이라 함은 거시적 변화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형이라고 하는 건 거시적 변화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평형을 거시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바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 라고 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단위시간당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정도와 단위시간당 반응물이 만들어지는 정도가 같다면 일정 시간 후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일정하게 남아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평형을 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 뭐만 알겠죠? 그 정반응 속도와 그 역반응 속도가 자, 잘 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왜? 반응 계수 1, 1이니까 지수가 1, 1이다. 이게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그냥 지금 그렇다는 거야. 알겠어요? 지금 제시된 문제에서 그렇다는 거야. 알겠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 그러면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 정반응 속도가 이거고 역반응 속도가 이거지. 그러면 쟤를 저기다 놓고 조금 정리를 해보자 이런 말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을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조건에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조건에서? 평형 조건에서. 항상 같은 게 아니고요. 평형 조건에서 같은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이 문제에서는 항상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게 평형이 되면 같아진다네. 뭔 말 알겠죠?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느냐? 자, 여기가 뭐로 바뀔 거냐? 바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됐나요? 됐죠, 됐죠. 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내고 보니 아이쿠야, 이게 우연히 뭐가 돼버린 거야. 이렇게 나타내놓고 보니 평형 상태에서 반응 물렁도, 평형 상태의 생성 물렁도니까 이게 우연히 뭐가 돼버린 거야. 바로 평형 상수가 돼버린 거라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맞아 떨어지려면 하필 이 경우 이 반응에 있는 지수들이, 여기 반응 속도식에 있는 농도들의 지수들이 하필 이 개수랑 맞아 떨어질 때 우연히 평형상수처럼 표기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오! 그런데 이때 주어져 있는 온도 T2에서 T1까지 주어져 있는 조건, 이 주어져 있는 조건, 자, 이게 온도 조건이 여기가 T1, 여기가 T2잖아. 근데 만약에 온도 조건을 다른 데 잡아버리면, 온도 조건을 다른 데 잡아버리면 지금 하고 있는 논리가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온도를 조금 더 멀리 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전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전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온도를 조금 더 멀리 잡으면 얘는 좀 더 급하게 감소하죠. 얘는 좀 완만하게 감소하죠. 그때 갑자기 대소가 같아져요. 대소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T2, T1 조건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T2, T1 조건은 누가 작고 누가 커요? 누가 작고 누가 커요? 역반응 쪽이 더 크죠? 역반응 쪽이 더 크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이것이 더 큰 거죠. 역반응 속도 상수가 더 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값은 뭐가 되겠어요? 이 온도 T1, T2 조건에서는 1보다 작아지겠군.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좋아. 적어서 쓰시고. 이제 쓰고 있어요? 쓰고 있죠? 자,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2번에서 해놓은 결과들을 한번 정리를 해놓을게요. 이때 요 평행상수 K가 지금 요 주어진 문제에서는 요거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울게요. 여기 줄게요. 인지 지워도 되겠죠? 지우사 쑥쑥쑥쑥. 자, 3번. 요 3번이 사실 많이 막혔을 거예요. 이 3번이 많이 막히는 이유는 이 3번에 대한 풀이가 일반적 풀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모든 반응에 적용할 수 있는 풀이가 아니에요. 이 3번은 하필 이런 상황에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라서 사실 일반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나는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배워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 문제에만 국한되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좋아하지 않는 유형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입시 같은 데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고약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저 3번은 좋은 문제가 아니고요. 고약한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약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자, 여기다 보시면 뭘 비교하라고 되어 있냐면 델타 GR 요거를 비교하랍니다. 요거를 비교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요거의 뭐 대소 비교랄까? 보이시죠? 자, 사실은 이거 한번 읽어나 볼까요? 자, 부겸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어떻게 읽어요? 표준, R은 반응, G는 깁스 에너지 변화. 아시겠죠? 자,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인데 사실은 우리 뭐 배울 때 나왔었던 녀석이에요. 뭐 배울 때? 몇 장에서 배웠던 거예요? 화학 평형 14장에서 했던 애죠? 걔를 아주 특수하게 속도론이랑 억지로 엮어놓은 문제예요. 아시겠죠? 아주 특별한 이 상황에 대해서. 알겠죠? 그럼 저기 뭐더라? 잠깐 이제 우리 14장에 했던 걸 리마인드를 좀 해보면 자, 우선 첫 번째 반응의 자발성 판단 수식이 있었죠. 자, 반응의 자발성 판단 수식 뭐였어요? 자발성을 판단해주는 수식 한번 읊어볼까요? 뭐였죠? 외우라고 했지.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이거 까먹으면 죽은 거야, 알겠어요? 이거 살아있는 동안엔 까먹을 수 없는 수식. 뭐라 그랬어? 델타 G는, 그 다음 뭐예요? 델타 GR 노트. 그 다음 더하기 RT 로그 Q. 기억납니까? 윤지수 기억나요? 이때 Q가 뭐였어요? Q. Q는 반응 지수였지.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평형이라면 여기에 있는 이 반응 깁스 에너지 값이 뭐가 되죠? 평형이라면 이 반응 깁스 에너지 값이 뭐가 되죠? 0이 되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반응 지수는 뭐로 바뀌죠? 평형상수로 바뀐다. 이런 말이지. 뭐만 알겠죠? 됐습니까? 됐죠? 됐죠? 그래서 요 수식하고 요거 항상 기억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윤지수 오케이? 저기 부경 오케이? 꼭 기억해야 돼. 그런데 지금 특별히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마이너스 RT 로그 K인데 여기에 있는 K 보세요. 요 자리에 하필 뭘 넣을 수 있어? 이걸 넣을 수 있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지금 하필 특별히. 무슨 말 알겠어요? 지금 하필 특별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무슨 말 알겠죠? 그게 2번까지의 결과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RT로 묶은 다음에 로그 K
리월드 빼기 로그 K forward.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지. 자, 여기까지 뭐 되게 어려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일반적인 풀이가 아니라 특별한 풀인 거예요. 무슨 말 되겠어요? 특별한 풀이. 됐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잘 봐요. 문제에서는 온도가 제시가 되어 있죠. 온도가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온도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온도가 여기 있죠. 여기.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델타 G R 노트의 RT 로그 KR 로그 KF에서 온도가 T1이다. 그러면 그때 속도 상수도 1, 그때 속도 상수도 1, 그때 깁스 에너지도 1. 맞나요? 맞죠? 윤재 맞아요? 온도가 T1이면 그때 속도 상수도 1, 깁스 에너지도 1.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온도가 만약에 T2다. 그러면 속도 상수도 2, 깁스 에너지도 2. 맞죠? 맞습니까? 맞죠? 이때 잘 봐. 둘 중에 어디가 더 커요? 둘 중에 어디가 더 커요? 내가 아까 이게 고온이고 이게 저온이라고 했지. 이게 고온이라고 이게 저온이라고 했지. 이때는 T1이 더 커. 알겠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 이게 어딜까? 이게 뭘까? 이게 요값하고 요값의 차이인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K 로그 KR1 그 값이 어디냐면 여기잖아. 이 값이 뭐야? 이게 로그 KF1.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건 어디 있어? 이건 어디 있어? 이거잖아. 무슨 말 알겠죠? 저거잖아.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더 커? 이쪽이 더 크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더 클까? 얘가 더 크다. 알겠죠?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좋은 문제 아니고요. 고약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고약한 문제입니다. 왜 고약한 문제라고 하는 거냐면 하필 온도를 T1, T2라고 하필 여기 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잘 봐. 이게 온도 조건이 조금 더 멀어지고 이게 온도 조건이 조금 더 멀어지면 그때는 요 대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힐 수 있다고요. 그럼 온도 조건을 조금 넓게 잡으면 요 차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크다 작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즉 지금 주어져 있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라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인 해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이는 상황의 특별한 해석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학생들 많이 틀렸어요. 그리고 요거 내가 이제 옛날에 메가MD에 있을 때 그 강사들도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강사들도 뭔 말인가 해가지고 아리까리 하는 강사들 많더라고요.
무슨 말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분석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